오늘은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사람 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결심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인사청문 결과가 좀 강제성을 띠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반드시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넓혀져야 된다. 까놓고 여기서 실질적인 권한들은 사실 정무직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온 예를 들어 뭐 부시장이라든지 그 수석들, 보좌진들 여러 명의 그 이력서를 받아놓고 그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배정해서 서명만 받는 교육청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경남도 예산이 12조, 13조 같으면 지금 경남교육청 예산이 거의 뭐 8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견제 기능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문을 열라의 한옥문입니다. 10월에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계절에 와 있습니다. 정말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와서 저도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끝났고 네. 이제 뭐 총선에 대한 분위기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찬바람이 이제 세게 불기 시작하니까 이 바람이 세기 시작한 만큼 찬바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느낌이 이래가지고 선거가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 선거가 이거 뭐 도대체 뭘 누구를 하라는 거냐? 약간 좀 회의적인 게 뭐 직접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또 책임을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계절은 몸은 차가워지지만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려서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오늘은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의회 두 축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 뭐 견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집행부의 독주를 이제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인사청문회 법을 이제 제도화시켜서 아마 시군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이제 3월에 거의 바뀌고 아마 곧 시행이 되죠. 네, 기존의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기초 지역은 창원시가 하는 데 있죠. 올해부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죠. 양산과 진주, 김해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보통 인사청문회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장관급이라든지 뭐 이런 큰 구치에 딱 불러놓고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어떡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아마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다양한 좀 기관들이 중앙의 기관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좀 낯설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자료를 취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 내에서 검토밖에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이렇게 또 청문을 하거든요. 업무 부분은 이제 공개 청문을 하고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 청문을 하는데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뭐 인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노출되고 범죄 사실 이런 것도 질문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 이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하면 지금보다는 좀 진일보된 이제 그런 청문회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이슈화 되는 게 이렇게 뭐 실효성 없는 인사청문회를 굳이 왜 하냐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죠. 실효성 있는 청문회로 갈 수 있고 정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대안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필요한 사람을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있는 무슨 도로공사, 무슨 신용재단 아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반드시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넓혀져야 된다. 까놓고 여기서 실제적인 권한들은 사실 정무직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온 예를 들어 뭐 부시장이라든지 그 수석들, 우리 흔히 말하는 왕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좌진들. 그러니까 최소한 급수로 따졌을 때 그냥 그 정무직의 1, 2급 정도가 되는, 사실 거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든 도나 그 웬만한 시나, 그죠?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광역은 좀 낫습니다. 광역은 인사청문 대상이 폭이 좀 넓죠. 경남도가 16개 기관단체가 있듯이. 그런데 기초단체를 가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초단체는 이제 뭐 환경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이 정도 수준이고요. 많아야 두세 개, 서너 개. 심지어는 함양군에는 아예 그러니까 직책이 하나도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의 문제. 두 번째 이제 정무직하고 정무부지사, 정무직에 대한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 나오죠. 뭐 행사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문제는 이제 1, 2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광역 정도면 1, 2급이지만 기초에는 이제 정무직들이 보통 5, 6급이 5, 6급인데 이 부분은 이제 조례를 정하기 나름이죠. 저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게 교육청도 분명히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 왜? 사실 보이지 않는 큰 돈들이 움직이는 게 시 예산만큼의 도 예산도 움직이는 게 또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견제 기능이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쓰임새로 많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아주 일리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교육청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경남도 예산이 12조, 13조 같으면 지금 경남교육청 예산이 거의 뭐 8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견제 기능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 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그 외에는 견제를 받을 기관이 없어요. 견제위원회도 아니고 사실 뭐 자기들 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 대한 물론 뭐 상위 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출사 출연 기관의 장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단 공무원은 아니고 공직 유관자에 해당하는데 과거의 채용 절차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래도 좀 양성화됐다고 보여져요. 예전에 채용 과정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그 이력서를 받아놓고 그 채용하고 싶은 사람의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배정해서 서명만 받는 구조로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과거보다는 좀 더 투명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강제 규정이 좀 필요한 것들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질 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면 가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면 가대로 부가 됐을 때도 그게 실효성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조례에 담기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했는데 이 사람 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격자라고 결심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인사청문 결과가 좀 강제성을 띠는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그런 얘기는 뭐 우리 중앙에서 많은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속수에 따라서 부적격자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아주 이제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 부분도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까 뭐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좀 투명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다. 업무적인 부분은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또 저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 사실은 그게 더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죠. 법이 지금 통과된 지는 벌써 6개월이 됐잖아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까지 준비 과정들이 좀 비협하다. 발언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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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법이 개정된 것은 지방의 이제 좀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두되고 있는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부실 검증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지방의회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균형해서 발전하는 그런 우리 지방 시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